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세경입니다. 네. 올해 냉해가, 4번 정도 있었어요. 그죠? 3월 말, 3월 27, 28일 날. 그때 영동에 한 영하 4.5도. 저기 화실리 배밭, 거기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4월 9일, 10일. 그 다음에 4월 중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4월 말 28, 29 이렇게.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4번 정도 추위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내지 90%가 냉해 피해를 받았고 사과하고 복숭아가 그래도 한 20% 내지 30%. 자두는 올해 좀 귀해요. 그 다음에 배가 한 30%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예절리 같은 경우는 한 50% 내지 60%.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방상팬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을 거 위에 큰 바람개비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방상팬은 말 그대로 서리상자로 써서 서리팬은 예전에 그분도 효과를 봤어요. 근데 저온이 떨어지는 거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밭에 저온의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것을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을 밖으로 내뿜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찬 공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방상팬 돌리고 저녁에는 나무, 참나무를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그거를 밭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에 보급된 따시 보급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했는데도 50% 정도 피해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 저온 피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이게 저온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영하로 떨어지는 지속 시간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대부분이 짧았긴 했지만 3월 말에는 한 7, 8시간 되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짧긴 했지만 이제 맞은 데다가 연타로 맞아서 우리 더욱더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을 좀 짚고 갑시다. 지난해 2022년도에 지금 면적하고 생산량의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해 놨어요.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은 한 34,000헥타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이 포도가 이제 포도 좀 이따 얘기할 것 같은데 사과가 포도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사과 재배 면적이 최근 5, 6년 계속적으로 33,000, 34,000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좀 줄다가 늘어나다 줄다. 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준 거는 화상병 때문에. 충북 지역에서 충주만 화상병으로 인해서 최근에 4, 5년 정도 줄은 것이 거의 한 200에서 300헥타 정도가 돼요. 그 외에 뭐 진천, 음성 이렇게 해서 줄었고 천안 같은 거는 이제 배 때문에. 그래서 화상병 때문에 좀 줄었다. 이렇던 것이 다시 경북 지역의 주산 지역에서 일부 늘어나긴 하고 있지만 좀 특이할 거는 뭐냐? 강원도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강원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 사과 재배 면적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보통 50만 톤. 자, 50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가 사과가 가격이 그래도 조금 가격세가 조금 좋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가짜, 40가짜리가 10kg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4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45만 톤. 근데 50만 톤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언제? 5,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왜? 면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생산량이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3년 전에 가장 냉해 피해를 많이 받았을 때도 얼마? 50만 톤에서 50만 톤. 올해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50만 톤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과 가격이 어땠죠?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는 가격이 조금 좋았습니다. 왜? 생산량이 한 20, 30% 정도 작년에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격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차이를 못 느껴서 다만 다른 거는 가격이 좋은 거라 안 좋은 거라 가격 편차는 심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과가 좋은 것들은 크기가 크고 색깔이 잘 난 것들은 그래도 나름 가격이 좋았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8월이나 9월 달에 올해 9월 말이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추석 즈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9월 중순 정도 아니면 추석을 끝나고 10월 달에 가든지. 근데 10월 달에 가면은 마땅하게 우리가 과일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가야 그래도 홍로 시세로 좀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올해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그나마 가격이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작년에 우리 포도대학 하면서 샤인머스켓을 우리가 2kg에 10,000원짜리 나올 때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얼마짜리를 봤냐면 최고 시세 35,000원짜리를 봤어요. 35,000원짜리를.
35,000원짜리가 그러면은 하나에 700g, 800g, 100g, 1kg짜리냐? 아니었어요. 600g짜리였어요. 600g짜리. 그게 35,000원에 나왔어요. 더 웃긴 거는 거기서 영천에서 나온 포도인가? 얼마가 나오는지 4만 원짜리를 봤어. 얘는 2kg 4송이 들어간 걸 봤어요. 500g짜리를. 근데 먹어보라고 그 귀한 걸 우리한테 선뜻 내주시더라고. 경매사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18브릭스 되는 거. 자, 그래서 사과 재배 면적은 34,00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줄지도 않고 늘어지도 않을 거다. 문제는 50만 톤 이상 계속 생산되는데 과연 이 50만 톤 생산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한번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 관심사가 많은 것이 포도가 지난해 얼마나 늘었냐면 어찌됐든 17%가 늘었어. 17%가. 올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냐면은 20%에서 3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kg에 10,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포도, 네. 샤인 얘기 좀 하고 갈게요. 700g짜리. 영동에 포도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서울 가락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캠벨 캐내고, 그 다음에 거봉 캐내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거만 하고 있어요. 요거만 2,000평짜리. 그럼에도 딱, 우리나라 서울 경매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이분은 700g 만들어라 그러면 700g만 만들어. 750g도 안 만들어. 지독한 사람이죠. 그쵸? 거봉 300g 만들어라고 하니까 300g만 만들어. 300g. 320g도 안 만들어. 그 경매사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 가격은 안 물어봐도 알겠죠? 이게 작년에 1kg짜리. 이게 작년 포도입니다. 작년 포도. 1kg짜리. 자, 올해도 1kg짜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 예. 이거 2kg 넣어놓고 10,000원. 그래도 포도 농사 할만하대. 왜? 2kg에 10,000원이면 사과 5kg 하면 얼마? 25,000원이요. 예, 10kg면 50,000원이요. 그냥 막 다 담아도. 아직도 샤인 할만하다고 해. 예. 문제는 올해부터 더 문제죠. 올해부터. 지금 신문의 보도자료 보면은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신문에는 어떻게 신문이 도배가 됐냐면은 대한민국의 샤인포도, 금포도 없어서 못 판다. 농가들 실험 들어주는 대박포도 이렇게 나왔어요. 1년 딱 지나서 작년에 어떻게? 대한민국 포도 이래서는 안 된다. 농민의 울상 이렇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1년 만에 왜 바뀌었어요? 포도가 맛이 없어서 그래. 과잉 생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들 중에 과잉 생산이라고 해서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좀 전에 슬라이드로 가볼까? 과잉 생산이라고 돼 있죠. 절대 아닙니다. 자, 지난해 생산되는 거 여기는 캠벨하고 샤인, 거봉 다 포함된 겁니다. 사과가 51만 톤이에요. 요거 20만 톤 잡읍시다. 그래도 3분의 1,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생산량이. 여기에 샤인이 50%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10만 톤이 10만 톤. 절대 과잉 생산 아닙니다. 포도 절대적으로 과잉 생산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 왜? 맛이 없어서. 지금 포도가 전체적으로 저기 나와 있지만은 재배 면적도 해봐야 지금 복숭아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인데 여기는 감귤 안 들어가 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5대 과일 중에 네 번째, 포도 네 번째. 면적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여기 가려면 멀었어. 사과는 비교도 안 되고 아직 여기 가려면 멀었어요. 그런데도 왜 생산량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맛이 없어서. 그나마 사과는 다행인 게 후지는 약간 맛없더라도 새콤한 게 있어서 먹어주는 겁니다. 새콤한 게. 그래서 지금 샤인이 큰 복병입니다. 큰 복병이에요. 저는 포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따가 사과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사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왜냐? 저희 지금 전국을
이민생도 지금 전문지도 연구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고 저도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전국에서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데가 뭐 봉화, 문경,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의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는 농사를 잘 짓는 분들 걱정은 안 해도 돼. 왜? 10kg에 그래도 사과가 괜찮은 건 5만 원을 줘. 5만 원을 준다니까? 금태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머지 50% 내지 60%. 과만 키운대. 지금 각 지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품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나무가 몇 년 차면 11년 차, 10년 차. 올해 이게 한 2, 3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올해 한 13년 차 정도 됐겠네. 밀식 가온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포장이 아닙니다. 그냥 내 밭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해. 밀식재에서 예쁘게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또 봅시다. 자, 여기 한 4년 전에 제가 찍은 거니까 갈반병이 좀 왔어요. 그래도 때깔 잘 난 거. 때깔 잘 난 거. 요거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정도 됐네요. 예산 갔을 때 예산. 갔다 와서 알았어요. 왜 이 집을 소개를 시켜줬는지. 다른 거 안 보여주고 그 농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밭에는 볼 거 없으니까 사과만 보고 가세요. 이렇게 사과만 보고 가세요. 똑같죠? 밑에 반세피는 깔은 건 똑같고 저격 작업한 거 똑같고 저 위에 도장지 올라온 거 똑같아. 기회가 되면 이분 한번 견학하고 싶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이제 다른 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문경에서 우리 밴드 중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밴드도 있고 김경원 사과교실 해가지고 선생님 아시겠구나. 밴드에서 제가 올라온 것 중에 거기서 캡처를 했는지 어디서 캡처했는지 몰라도 저 사과 올해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자랑하려고 올렸더라고. 단풍 든 거. 이제 농사 정말 아닌 거. 좀 전에 이거랑 얘랑 무슨 차이 납니까 도대체가? 차이 나는 게 뭐 있어? 다른 거는 얘가 잎이 많다는 거고 얘는 잎을 훑었다라는 거. 물론 색깔이 좀 더 나긴 나겠지. 이제 저격 작업하고 나서 이때가 거의 한 10월 제가 10월 초 정도 갔으니까 좀 더 색이 나긴 나겠죠. 아까 그 색깔 날까? 사모님 그 색깔 날까? 아까 좀 빨간 색깔. 안 납니다. 절대 안 나. 예. 사과는 정말 많아요. 막 다마가 커서. 자, 여기 약간 좀 그늘지는데 여기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그늘지는 게 있긴 있더라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색이 그냥 어둡게. 자, 후지. 차이는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비슷하게 갔습니다. 여기는 저격 작업을 하는데 잎을 한번 보시오. 잎을 진짜 잎을 훑으라고. 정말로 몇 년 되긴 됐어. 코로나 전에 했으니까 4, 5년 정도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 물어봤어. 이게 사모님 저격 작업을 하길래 잎을 왜 훑냐고 물어봤어. 햇볕 들어가라고. 잎이 있어서 햇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햇볕 들어가라고 잎을 훑었대요. 그래서 설명하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잖아요. 잎에서 양분 광합성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한 탄수화물이 과일로 전이가 돼서 그게 색이 나면서 탄수화물이 과당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단맛을 내는 사과의 당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광합성, 잎에서 하는 거예요. 과일이 햇볕을 보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햇볕을 과일이 직접적으로 햇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냥 맛있다 생각만 들어. 그냥 요게 아까 그 바로 전에 사진을 크게 찍은 거고 요게 그 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일의 과대지에 나와 있는 잎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저격 작업을 한대. 여기는 저격 작업을 하면서 적과를 한대. 잎을 저격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격 작업을 하는데 잎을 좀 많이 두라고도 왜 안 바뀔까? 나 그게 궁금해. 아직도 돈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인건비를 주려고 그걸 물어볼 걸 그랬네. 아, 정말 안 바뀝니다. 내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저격 작업을 하면은 저희도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농촌활동도 하지만은 진짜 잎을 훑는 작업을 정말 오랜만에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잎에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일에도 저장을 시키고 가지에도 저장을 시키고 눈에도 저장을 시키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분 상태로 들어가요. 전분 상태. 같은 양분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그냥 양분이라고 통칭할게요. 이 양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분 형태로 이것이 모여졌다가 이것이 이후에 착색이 되면서 이것이 과당으로 바뀝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과일이 달려있는 적과가 과일이 달려고 있는 같이 나온 잎들 흔히 얘기하는 과촉엽이라고 하죠. 과촉엽. 이게 보통 12개에서 13잎. 얘네들은 양분을 다 만들면 이 과일한테 줍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책이냐면은 전점을 과학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에 번역한 책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꽃이 펴서 과일이 달려있어서 같이 나와 있는 이 12잎 내지 13잎의 과청엽은 모든 양분을 만들면 다 얘네들로 보내줘요. 언제까지? 얘네들이 낙엽에서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얘는 끝까지 가져가야 돼. 끝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를 제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두 번째, 우리가 과일을 달고 나면은 아직은 안 나와 있지만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 과대지가 나오죠. 과대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단과지 짧은 게 있고 한 뼘 되는 게 있고 20cm 되는 거 길게 있고 다 과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과에 붙어 있는 과대지. 얘는 양분을 만들면 절반 50% 내지 60%는 과일로 줘. 나머지 40% 내지 50%는 어디로 준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 눈에 주든지 아니면은 가지로 저장시켜요. 그래서 얘도 끝까지 가져가야 돼. 끝까지. 언제? 낙엽 될 때까지. 절대적으로 버리면 안 돼. 절대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도장지는 어떻게 되는데? 도장지. 우리가 얘기하는 도장지 또는 발육지. 20cm 이상 30cm, 50cm, 1m 되는 것들. 발육지. 자, 얘네들은 양분을 만들면 본인이 50% 내지 60% 써요. 본인이. 그래서 도장지는 두면 둘수록 굵어지고 커지는 이유가 본인이 먹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20, 30%, 뭐 많게는 한 40% 정도 되겠죠. 이건 어떻게 돼? 얘도 저장을 시켜요. 근데 과일로 주는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가지나 눈으로 저장을 시켜요. 아니면 뿌리나. 그러면 도장지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6월 장마라고 시작이 되는데 6월 장마 지나서 7월 장마, 8월, 9월, 10월 초까지 태풍을 지나고 나면은 이 과촉엽이, 과대지가 끝까지 버티는 데가 없어요. 과촉엽은 빠르면 6월달 장마 시작되면 노랗게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장마가 끝날 때 무렵이 되면 얘네들 반은 전부 다 갈반병이 온다든지 노랗게 해서 떨어져. 과촉엽도 여러분들이 장마 지나고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은 절반 정도는 갈반병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도장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도장지. 좀 전에 예산에서 제가 사과 보여드린 사진 도장지 보셨어요? 이분이 딴 얘기 안 했어요. 자기는 사과밖에 볼 게 없으니까 사과만 보고 가세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들은 외부에서 왔으니까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얘기더라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분을 소개시켜줬냐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30분 동안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가격을 잘 받는다. 가격을. 두 번째, 물건이 좋으니까 가격이 잘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는 하루에 과일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착색이 늘기 위해서는 하루에 사과는 30분 내외만 보면 돼. 하루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 종일 잎을 봐야 되는, 하루 종일 햇볕을 봐야 되는 것은 잎입니다. 잎. 아마 김경수 의원님이 이번에 여러분들 간혹 학예 전정은 아니더라도 전정하는 건 좀 시연했을 거예요. 그때 했었죠. 제가 첫날은 같이 가고 둘째 날은 못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정하시는 것 중에 물론 그분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데 다 듣고 나면은 결국은 같은 목적입니다. 결과지 두는 거랑
입두는 거. 전정 스타일은 달라요. 원래는 과대지는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 하나.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절단 전작을 했다든지 수세가 강하다고 해서 과대지가 원래 하나 나오는 거에서 두 개 나온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엽소 현상입니다. 2020년도에 가장 심했고, 그러면 2021년도에도 엽소 현상이 심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 가장 심했어. 일화를 제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농협의 조합장님이 오셔서, 조합장님이 지금 이제 재선되셨죠. 조합장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도 엽소 피해인데 농가에서는 약해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내가 다른 그쪽 동네에 있는 농사를 그래도 짓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좀 몇 군데 아시는 분들 연락을 해보니까 분명히 엽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농약 피해다 이렇게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조합장님 가시고 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오후인가 그 다음 날 이분이 와가지고 직접 잎을 따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약해 받았는데 이거 약해 받은 원인을 규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는 약해가 아니고 엽소피임이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현장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분이 농협에서 약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5월달, 6월달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약을 가져온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 한 10일 간격으로 약을 치셨더라고요. 10에서 12일 간격으로. 근데 7월달 약을 가져와가지고 약을 치자마자 이게 잎에 피해를 받은 거예요. 피해를.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5월달, 6월달에는 내가 약을 갔다 와서 쳐기도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7월달에 농협에서 준 것들 이것을 가지고 치니까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거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 5월달, 6월달 칠 때 중간에 다른 농약사에서 가서 약을 쳤는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사에서 한번 치고 농협에 그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농협에 그걸 갔다 왔는데 피해를 봐서 이거는 분명히 약해다 이렇게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농약사에서 가져온 것도 문제가 없었고 그 전에 농협에서 가져온 것도 문제 없었는데 너가 딱 주고 치고 난 다음에 2, 3일 있다가 잎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농약 피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현장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분이랑 제가 혼자 가기 뭐하니까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은 그때 사과연구 회장님이 그분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결론은 엽소 현상으로 나타난 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엽소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엽소는 우리가 보통 장마기 때 일조량이 부족할 때 하루에 잎에서 발생되는 정발산이 100이라 그러면은 그날에 정발산이 90 내지 80%밖에 되지 못하면 잎이 타는 증상이죠. 그러면은 포장에 물이 부족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습에서 토양에 뿌리가 생육이 불량해서 이런 엽소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밭에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2020년도에 이 엽소 현상이 양강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산막리에도 엽소 현상 꽤 있었을걸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나무 연수가 되는 것, 3년생 나무가 있는 똑같은 밭을 그 인근에도 있길래 다 데리고 가서 두세 군데나. 그래서 여기도 다 엽소 현상이라고 저희가 일러드린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엽소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엽소 현상에도 약해든 간에 만약에 이게 엽소 현상이 아니고 약하면 다행인데 혹시 이거를 엽소 현상인데 농협에서 계속 가가지고 농약 피해라고 나중에 우기시게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 회장님만 이거 창피하게 당한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일러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농협회 와서 그게 자기가 잘못 판단해 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후도 그분이 따로 농협에 가서 전화는 안 했더라고. 왜? 끝까지 자기는 아직도 약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나중에 농협 조합장님이 오셔가지고 조합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엽소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셨대요.
제 사진 몇 장 더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같은 동네에서 있었던 다른 밭입니다. 이 나무가 20년생 된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사진이 좀 멀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줄게요. 아까 이 밭이었습니다. 지금 엽서에서 일어난 것도 비슷하죠. 큰 밭이나 작은 밭이나. 자, 이분도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도 약해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약해라고. 엽서 피해라고 판단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걔네들 왜 올해 유달리 이렇게 많았느냐. 그 해에 유달리 많았던 이유가 7월달, 8월달에 거의 계속 비가 왔었어요. 2020년도에 거의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갈반병도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엽서 현상은 해마다 있어서 해마다. 다만 그 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은 농약사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농업기술센터 오세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게. 그래 나중에 2차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갈반병. 자, 갈반병이 왔는데 여기에도 갈반병과 함께 뭐가 같이 왔다? 엽서 현상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밭은 갈반병이 온 다음에 엽서 현상이 왔을까요? 엽서 현상이 온 다음에 갈반병이 왔을까? 엽서 현상이 온 다음에 갈반병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엽서 현상이 처음에 먼저 발견됐다 그러면은 갈반병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소 연면살표가 됐든 아미노산이 됐든 요즘은 설탕도 한다 그러던데 그런 거 뿌리시는 게 훨씬 나아. 그러나 초창기 저렇게 엽서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농약사에 가면 대부분이 갈반병으로 오인해서 약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농약사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포도 예를 들게 포도에 축가병이었는데 농약사에 가져가니까 탄저병이 왔다 그래가지고 탄저병을 3번을 치고 왔대. 며칠 간격으로 치셨습니까? 이러니까 3, 4일 간격으로.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농약사가 여러분들 잘 진단을 해주시고 잘 하시긴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전문이 낙엽병, 갈색무늬병. 자, 전문이 낙엽병, 갈색무늬병. 같은 노란 밑빛 차이가 나는 것이 전문이 낙엽병은 말 그대로 점이 찍혀서 점이. 갈색무늬병은 약간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듯해. 전문이 낙엽병이나 갈반병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갈반병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 드린 거 있죠? 부교재로 따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2023년도 경북대학교에서 만든 방지례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전문이 낙엽병이 방지하는 시기가 있고 갈반병이 방지하는 시기가 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걸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된 거 보셔도 되겠지만은 특히 올해는 슈퍼 지금 라니냐 때문에 지금 엘니뇨 라니냐라 그랬나요? 슈퍼 라니냐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갈반병 올해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거 일부러 교재로 따로 만들었어요. 엽서 현상, 황화 증상. 자,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다르죠. 엽서 현상, 이건 갈반병입니다. 황화 증상. 이 얘기가 끝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동해 피해 올해는 뭐 크게 문제가 된 게 없는데 일부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역병입니다. 몇 년 전에 나무가 자꾸 죽는다 그러길래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대부분이 농가에서는 여름 장마기 때 7월달, 8월달 지나면 농가들이 다 역병이라고 했어. 다 역병. 근데 저희가 진단한 것 중에 10%가 안 돼. 10%. 5% 내외 정도. 5% 내외 정도가 뭐다? 역병이었어요. 다 역병. 잠깐만, 5% 정도만. 나머지는 뭐다 그러면은 생리장애. 동해 피해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과습에 의해서 뿌리 활력이 안 좋았든지. 그래서 역병 피해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그냥 물론 치료는 안 돼서 뽑아내긴 했겠지만은 그럼 역병이나 생리장애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들 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돼. 왜? 키트로 그냥 여기 보면은 키트로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돼요.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것좀 똑같습니다. 역병이 나오면 2줄,
한 줄만 나오면은 역병 피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단 안 하셔도 돼. 전화만 하시면 돼. 올해 제가 봐서는 분명히 역병으로 오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전화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민세 직접 현장에서 바로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